네, 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동영상은 1.25배 최소한 이 정도 넣고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요. 저는 이제 편집을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제가 천천히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이제 좀 답답할 수도 있어서 네, 편집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유튜브 같은 경우는 편집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네, 좀 천천히 얘기하는 스타일이라 네, 좀 이렇게 1.25배나 1.5배로 놓고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이번 편에서는 이제 바이든 사태 이후에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면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현재 캠페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제 그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제 트럼프를 이기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바이든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트럼프 쪽이 훨씬 더 우세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제 어떻게 해리스가 어쨌든 헤게모니를 약간 쥐고 왔다고 지금 볼 수 있고 모멘텀을 많이 얻었고 네,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좀 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시나리오를 보기 전에 좀 눈여겨봐야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제 생각에는 그 데이비드 플러프라고 하는 이제 그 선거 전략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해리스 진영에 조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리스 이제 그 원래 민주당 이제 전략가기도 하고 네, 나와서 이제 사기업에서도 하긴 했지만 네, 워낙에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유명하고 네, 오바마 당내 경선하고 2008년도 대통령 당선을 이끈 이제 캠페인 매니저 본인이고요. 그 네, 며칠 전에 한 닷새 정도 된 것 같은데 해리스 진영의 시니어 이제 전략 어드바이저로 이제 네, 정식으로 해리스 쪽에서 영입을 했고 이미 비슷한 그 오바마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언더독 이제 그 후보를 이제 모시고 킹메이커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 굉장히 샤프한 사람이고요. 아마 저랑 비슷한 나이대였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당내 경선 때 캠페인 매니저 했을 때 당시에 저도 그때 그 데이비 플러프 밑에서 일하면서 네 많이 봤었고 굉장히 그때 일주일마다 한번 보내주는 이메일이 있었는데 그런 게 것들이 굉장히 샤프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전략에 있어서. 그래서 무엇보다 한번 성공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공식으로 이제 해리스가 그 유권자들의 마음에 이제 차기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이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조인했다는 게 굉장히 큰 시사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네, 오늘이 미국 시간으로는 월요일이고 내일이 이제 화요일인데 화요일부터 이제 펜실베니아 시작으로 경합주를 이제 그 저희 해리스 후보가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세를 할 건데 그 언제 과연 BP 그 러닝메이트를 발표할 건지에 대해서 모든 미디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Any minute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발표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미디어에서는 정말 촉각을 곤두세운 채로 계속해서 저 해리스 캠페인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편에서도 얘기했던 그 에어타임이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에어타임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디어 커버리지가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고 해리스는 이를 잘 이용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의 예상을 좀 깨고 저는 이제 한 금요일쯤 가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업주를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시작이 펜실바니아인데 거기를 시작으로 이제 미시간, 위스콘신 이렇게 갔다가 아리조나, 네바다를 끝으로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 그 로드 트립을 하는데 펜실베니아도 굉장히 경합주고 동시에 그 해리스가 이제 VP로 낙점 이제 러닝메이트로 생각을 하고 있는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의 샤피로 후보가 주지사로 있는 주라 거기서 어디에서 지금 어나운스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해리스는 이 본인이 생각하는 그 러닝메이트 후보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잘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 결정을 했겠죠. 결정을 하고 나서는 이때 그 어차피 내가 그 경합주를 가니까 그때 같이 손을 잡고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 발표를 하고 나서 같이 유세를 다니자. 약간 이런 시나리오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아마도 금요일까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내일 펜실베이니아 시작할 때 그 전에 VP 어나운스를 하겠다. 본인이 이제 해리스는 수요일까지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화요일에도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네, 높은 확률로 샤피로가 주지사,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이제 그 부통령 후보로서 합세하게 될 네,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이후 스케줄도 샤피로와 함께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한 10주 완성으로 트럼프를 디피트할 수 있는 그 플래닝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 7월 21일인가에 바이든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나서 그때 2주를 굉장히 잘 썼고 그때 제가 설명을 앞서 다른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앞으로 이제 이번 주는 VP를 언제 어나운스 하느냐 그리고 경합주를 돌아다니는 로드트립으로 쭉 키워질 거고 그동안 에어타임 계속 가져가겠죠. 유지하겠죠. 그리고 이제 VP 픽을 이제 언제 어나운스 내일 하게 되면 화요일 날 어나운스를 할 테고 아니면 수요일에 하게 되면 수요일을 할 텐데 어나운스를 하게 되면 그 이유는 해당 주간을 VP 후보에 대해서 미디어에서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커버리지가 쭉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에어타임을 가져가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주일간 한 일주일 정도를 같이 캠페인하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8월 중순에 있는 시카고 19일부터 시작하는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는데 그때 그 두 명이 단상에 올라가서 이제 자연스럽게 추천되는 모습을 이제 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당대회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막 미디어에서 많이 커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전당대회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공식 석상에서 미국의 메이저 당 후보로서 이제 대통령 후보로 우리 당은 이 사람을 이제 선택을 했다. 이 사람이 우리 당의 오피셜한 대통령 후보다라고 이제 추대하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게 클라이막스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가 이제 있는 것이고 물론 다른 전당대회는 다르지만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 전당대회는 그래요. 그래서 2004년에 오바마도 그 당시에 이제 전당대회 때 오프닝 연설로 한 방에 스타가 됐을 정도로 전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고 뉴스에도 많이 다뤄지는 그 중요한 이벤트고요. 이미 아시겠지만 공화당은 했어요. RFC에서 RNC라고 이미 이제 했고 이제 DNC라고 이제 데모크랏 이제 내셔널 컨벤션을 하게 되는데 그때 JD 벤스 했었죠. 근데 많은 커버리지도 없었고 그냥 미니 트럼프가 나왔네. 어쨌든 JD 벤스에 대해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좀 한동안 그 커버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DNC에서 그렇게 똑같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당대회라는 게 이게 되게 타이밍이 오묘해요. 왜냐하면 지금 2주간을 이제 해리스 후보의 모멘텀이 굉장히 얻는데 이제 사용이 됐고, 네, 누가 될 것인가 VP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VP를 이제 뽑고 그 사람과 같이 유세 다니는 2주가 될 거고 그 2주가 끝나는 시점에서 전당대회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전당대회가 끝난 8월 말인데 그 해리스는 또 모멘텀을 이제 가지고 그동안 스파일라이트를 엄청 받아온 우리 VP 후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후보들이 이제 처음에 그 VP 스파일라이트를 받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을 텐데 뭐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분들이 훨씬 더 많은 이제 내셔널 레코니션과 그 커버리지를 받게 된 거죠. 이들은 어벤져스가 됐는데 그 어벤져스가 된 그 아군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다닐 거고 특히 경합 중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유명해졌는데 그들과 함께 할 거고 이제 당연히 좀 더 유명인사가 되면 그들이 가지는 이제 말의 무게라든지 그런 게 더 실리겠죠.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이제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경선을 통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너는 이게 모자라지 않느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 상처를 많이 입혔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군들이 많이 좀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군들이 이제 그 어벤져스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많은 흠집이 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뭐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JD 벤스도 마찬가지고 도움이 안 되죠. JD 벤스는 일단 언론 프레젠스가 별로 없고요. 말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트럼프가 이제 하드 캐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여러 가지는 자극적인 말을 정책들을 계속하는데 이게 잘 안 먹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8월 말에 모멘텀을 얻고 그 다음부터 이제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면 약 한 달 이후에 10월 초에 얼리 보팅이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바이든 사태부터 이때까지 10주예요. 10주 동안의 시간을 거의 민주당에서 에어타임을 독식하면서 보내왔고 그 모멘텀을 가지고 이제 보팅이 시작하는 데까지 가기는 정말 너무 평범한 선거 같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정말 너무나 효율적으로 이제 에어타임을 잘 이용해서
커버리지 많이 받으면서 그 모멘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주 만에 트럼프를 뒤집고 해리스가 더 위에 올라가서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로.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뭐 변수가 있다면 9월 달에 있는 토론회 정도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거 이외에는 사실 뭐 신선도도 캐리스가 높고 하기 때문에 내셔널 커버리지도 많이 받을 거고, 이제 토론회에 대해서 이제 딴지를 많이 걸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이제 본인이 하는 말들이 계속 이슈화가 안 되니까, 아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모두가 관심이 있어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9월 원래 10일에 바이든과 트럼프는 이제 대통령 토론회를 하기로 했는데, 대선 후보 토론회를. 근데 이거를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철회를 해요. 근데 약속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BC에서, 이게 ABC라고 약간 그 중도 그 매체가 있는데, 그 매체에서 하게 됐는데, 이제 트럼프는 거기서 안 하고 9월 4일 날 나는 팍스뉴스라고 하는 이제 그 보수 쪽 매체에서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난 이미 팍스뉴스라고 얘기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일방적으로 한 상태죠. 해리스 쪽에서는 지금 이미 에어타임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고 오름세기 때문에 굳이 무리를 해서 팍스뉴스로 갈 필요도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제 트럼프는 조금씩 이 지지율이 좀씩 내려갈 테고,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ABC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내려가는 걸 막고 어떻게 역전의 기회를 만들려면 이제 그 클러치 역전 3점 슛 같은 걸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한 방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어쨌든 거기에서 올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도 트럼프 어드바이저는 토론회를 막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뭐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토론회에 대해서 그 제안을 또 무작정 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비겁한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트럼프가 기적적으로 압승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지지율 변화는 크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9월 달에 한번 여러분들 재밌게 좀 눈여겨보셔야 할 거는, 어디서 과연 ABC에서 하냐, 팍스뉴스에서 하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제 해리스 쪽에서는 일단 ABC에서 하자. 왜냐면 우린 이미 이거에 대해서 어긋이 한 상태니까. 그러고 그 다음에 네가 원하면 필요하면 또 한 번 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태인데, 아마도 대선 후보 토론회는 한 번, 뭐 트럼프가 조르면 두 번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는 분명히 ABC에서 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트럼프가 그때 안 나오게 되면 그냥 해리스가 ABC에서 30분 동안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되거든요. 어차피 두 후보 양쪽 캠페인에서 처음에 얼굴했던 거기 때문에. 트럼프인지 바이든이 아닌 해리스가 됐으니까 다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바이든이 그동안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서도 이룩하지 못했던 트럼프를 이기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한 10주라는 시간 안에 얼리 보팅까지 굉장히 그 시간 안에 많은 걸 달성할 수 있을 거고, 에어타임을 가져오는 그 전략으로 해서 신선도를 굉장히 유지하면서 모멘텀을 쭉 밀어서 거기까지 가게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다음 주에 또 한번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